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요. 한국의 AI 전문 기업이죠. 마음 AI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신 뉴스나 분석 리포트 같은 걸 보면서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 뭔지, 또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지 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마음 AI, 이 회사가 정말 AI 시대의 유망주인가? 아니면 지금 보이는 재무적인 어려움들을 좀 딛고 일어서야 하는 그런 도전자일까? 근데 흥미로운 게 시장 평가는 현재 실적보다 훨씬 높은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마음 AI,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2014년에 설립된 AI 기술 기업이고요.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면 그 자체 개발한 통합 AI 플랫폼 마음 오케스트라, 이걸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기반으로 여러 AI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냐면 크게 두 갈래인데요. 첫째는 AI 휴먼, 그러니까 진짜 사람처럼 보이고 말하는 디지털 아바타 있잖아요. 아, 네네. 요새 많이 나오죠? 그거 만들거나 아니면 AI 콜센터, ACC라고 하죠. 또 AI 챗봇 같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AI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매출의 거의 절반, 46.2%나 차지한다고 하니까 꽤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핵심 사업이네요. 그리고 둘째는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컨설팅을 해주고 아까 말한 그 마음 오케스트라 플랫폼 자체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에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마음 AI가 그냥 기술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오케스트라라는 확실한 플랫폼 위에서 AI 휴먼이나 AICC처럼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죠. 아, 실제 쓸 수 있는 걸 만든다는 거군요. 네, 특히 기업들이 AI를 진짜 업무에 적용하도록 돕는 역할, 그러니까 AI의 실용화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눈에 띄어요. 이런 플랫폼 기반 접근은 다양한 AI 기술들을 좀 유연하게 조합해서 고객 요구에 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기존 사업 말고도 신기술 투자도 꽤 적극적인 것 같아요. 특히 그 AI 휴먼 기술, 이걸 교육이나 금융, 방송 이런 좀 넓은 분야로 확장시키고 이걸로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 언어 모델, 그러니까 한국어에 좀 더 잘 맞는 AI 모델을 계속 개발하면서 동시에 GPT 같은 글로벌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네, LLM. 그거랑 결합해서 더 똑똑한 대화형 AI 서비스를 만들려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 자체 기술이랑 글로벌 기술을 같이 쓰는 전략이네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마음 AI가 현재 B2B 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생성형 AI 같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여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거군요. 네, 자체 기술 개발이랑 또 외부의 강력한 AI 모델을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전략인데 이게 AI 기술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요.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인 선택 같아요.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강점이랑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 고민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사업 모델은 대충 알겠는데 실제로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실적을 한번 보죠. 외형 성장은 꽤 뚜렷해요. 보내주신 자료 이미지를 보니까 최근 분기 매출이 한 23억 원 정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이상 늘었어요. 네, 매출 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네요. 그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역시 수익성이에요. 아직 이익을 못 내고 있거든요. 연구개발, R&D나 사업 확장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16억 원, 순손실은 18억 원이 넘었어요. 아, 적자폭이 꽤 크네요. 네, 성장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 아직은 적자 상태인 거죠. 네, 많은 기술 기반 성장 기업들이 초기에 겪는 소위 성장통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성장통이요? 네, 매출 증가는 분명 좋지만 적자가 계속 쌓이면 결국 재무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투자가 과연 언제 또 어떻게 실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시점하고 규모가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수익성 문제도 그렇고 재무 건전성도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부채 비율이 275%나 되네요. 275%요? 상당히 높은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동종업계 평균이 한 95% 정도거든요. 그거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예요. 이건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 정도면 확실히 높은 수준이죠. 아마 뭐 성장을 위해서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으면 뭐 금리가 오른다거나 할 때 좀 취약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위험 요인이죠. 그래서 앞으로 수익성을 개선해서 재무 구조를 좀 안정시키는 게 정말 시급한 과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높은 부채 비율은 명백한 위험 요인이에요. 아무리 기술 잠재력이 좋다고 해도 재무 안정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 가기 어렵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마음 AI가 이 기술적 성장의 열매를 재무적 안정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문제네요. 미래 가치를 당겨오려고 레버리지를 쓰는 건데 그 위험 관리 능력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면밀히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재무적인 위험이 있는데도 시장은 마음 AI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게 또 놀라운데 시장 평가는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요? 네,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AI 산업에서 얼마나 성장할 거냐 이 기대감이 주가에 아주 강하게 반영된 모습이에요. 구체적인 지표를 좀 보면요. PER, 주가 수익 비율은 회사가 적자니까 마이너스 9.96배라서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근데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죠.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거 이게 5.48배로 꽤 높아요. 5.48배면 높은 편이죠. 보통 1배 넘으면 고평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ROE, 자기자본 이익률도 당연히 마이너스 51.91%고요. 아직 수익을 못 내니까. 이 숫자들만 보면 뭐랄까 현재보다는 미래에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높은 PBR이요. 시장이 이 회사의 현재 장부상 가치보다 미래 기술력하고 성장 잠재력을 훨씬 더 높게 쳐주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전형적인 고성장 기술주의 특징이죠. 아, 성장주 특징.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재무 상태가 좀 불안정하더라도 AI 시장에서 이 회사가 차지할 미래의 파일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주식 수급 동향을 봐도 이런 시장의 시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2025년 10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샀고 외국인들은 팔았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기관 투자자들이 꽤 많이 샀어요. 2,497주 순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더라고요. 오, 기관이 샀군요. 그건 좀 주목할 만한데요. 재무적인 위험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기관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 이건 그만큼 기관들이 마음 AI의 성장 스토리를 꽤 신뢰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아, 기관들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뭐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예를 들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컴과의 협력 같은 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잠재력을 보고 들어왔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마침 또 최근 뉴스들을 보면 기관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한컴, 마음 AI와 손잡고 AI 휴먼 사업 본격화 이거거든요. 아, 한컴이랑요? 그건 크네요. 그렇죠.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인 한글과 컴퓨터랑 협력한다는 거니까 이게 무게감이 좀 다르죠. 네,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또 AI 반도체 수요 폭증, 마음 AI, 자체 LMM으로 맞춤형 AI 모델 상용화 추진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이건 뭐 AI 산업 전반의 흐름하고 마음 AI 사업 방향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소식 같고요. 특히 한글과 컴퓨터와의 협력은 의미가 커요. 일단 마음 AI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AI 휴먼의 기술력을 국내 유수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인정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네. 더 중요하게는 한컴이 가지고 있는 그 광범위한 기업, B2B나 공공, B2G 시장 채널 있잖아요. 아, 판매망이요? 네. 그걸 활용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 기술 제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확장 로드맵을 보여준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 뉴스는 뭐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이 성장하는 게 결국 마음 AI 같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한테도 더 큰 기회의 장을 열어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인프라가 커지면 그 위에서 뛸 운동장도 넓어지는 거니까요. 기업 내부 요인 말고 외부 환경도 좀 봐야겠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대한민국 전력이라든지 AI 산업 육성 정책 같은 것들, 이런 건 마음 AI한테 직접적인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특히 공공부문 프로젝트 수주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정부 정책은 특히 공공부문 수주랑 직결될 수 있으니까 확실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분석이 있었는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분야에서 엄청 치열하게 경쟁하잖아요. 네, 그렇죠. 경쟁이 아주 뜨겁죠. 근데 그 상황이 오히려 마음 AI 같은 기업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 거대 기업들의 기술을 활용해서 특정 분야에 딱 맞는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네, 글로벌 빅테크들의 경쟁 구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들이 AI 시장 전체 파일을 키워주니까 마음 AI가 활동할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점. 이건 긍정적이죠. 네, 다른 하나는 이 거대 기업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협력할 거냐, 아니면 특정 영역에서는 경쟁할 거냐. 그렇죠. 관계 설정이 중요하겠네요. 네. 이들의 강력한 기술을 잘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마음 AI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거냐, 이게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마음 AI가 확실히 AI, 인공지능 테마의 주요 플레이어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생성형 AI나 챗GPT 아니면 사람 닮은 AI 휴먼, 그리고 AICC, AI 컨택센터 같은 요즘 핫한 테마들이랑 주가 움직임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시장에 관심이 딱 집중되는 그런 테마들을 다 가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인지 최근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드라마틱했어요. 보내주신 자료 이미지 기준으로 2025년 10월 29일 주가를 보니까 하루 만에 거의 10%, 9.88%나 급등해서 23,350원에 마감했더라고요. 와, 하루에 10%면 엄청나네요. 네, 장중 변동폭도 꽤 컸고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이날 상승이 좀 의미가 커 보여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214%나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전까지 몇 주 동안 못 들었던 박스권 상단을 아주 강하게 뚫고 올라갔어요. 이런 걸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상승 장악형. 모든 주요 이동 평균선 위로 주가가 딱 올라서면서 이제 하락 추세는 끝나고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보통 이런 패턴을 아주 긍정적인 매수 신호로 보죠. 특히 오랫동안 갇혀있던 박스권을 그것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했다는 거는 그동안 쌓였던 에너지가 위쪽으로 분출되면서 새로운 가격대로 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에너지가 터져 나온 거군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그만큼 강하게 응축되었다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날 10월 29일에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밀어올린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을까요? 네, 바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한글과 컴퓨터와의 AI 휴먼 사업 협력 발표였습니다. 아, 역시 그 뉴스였군요. 네, 이 뉴스 하나가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셈이에요. 네, 이 뉴스가 시장에 던진 파급력이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것 같아요. 단순히 기대감 수준을 넘어서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검증,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 이런 걸 시장에 심어주면서 폭발적인 매수세를 이끌어낸 걸로 보입니다. 하긴 뉴스 제목 자체도 그냥 협력한다가 아니라 한컴 마음 AI, AI 휴먼 사업 맞손, 공동 개발 및 사업화 추진 이렇게 구체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구체성이 중요했죠. 추상적인 미래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협력이라는 현실로 딱 나타나니까 시장이 그렇게 뜨겁게 반응한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만약 여러분이 마음 AI 투자를 좀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떤 점들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고위험 고수익,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성장주 투자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위험도 크고 수익 기대도 크다는 거죠. 그렇죠. 앞서 본 것처럼 높은 부채 비율이나 아직 적자 상태라는 명확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이걸 믿고 투자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이 투자가 성공할지 말지는 결국 마음 AI가 가진 그 기술력을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바꿔놓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 실행력이 중요하겠네요. 매수 시점과 관련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의견인데요. 이미 한껏 뉴스로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이니까 지금 바로 따라붙는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너무 올랐을 때 따라가는 건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시된 전략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나눠서 매수하는 접근법입니다. 분할 매수요. 아, 조정 시 분할 매수. 네. 기술적으로 보면 이번에 강하게 뚫었던 박스권 상단 부근 있잖아요. 대략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 이 가격대가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구간까지 주가가 좀 내려올 때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이전에 저항선이었던 곳이 이제 지지선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관점이죠. 물론 이건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제공된 분석 자료에 기반한 기술적 관점의 해석일 뿐이라는 점은 꼭 강조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은 마음 AI가 미국의 그 거대 테크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예요. 자료에서는 명백하게 그렇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성장한다고요? 네, 설명에 보낸 마음 AI는 엔비디아의 GPU 같은 하드웨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위에서요. 자신들의 AI 휴먼이나 AICC 같은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프라를 제공하면 마음 AI는 그 위에서 자기들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공생관계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공생관계요?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시장이라는 운동장을 더 넓고 좋게 만들수록 그 위에서 뛰는 마음 AI 같은 응용 서비스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도 같이 커진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거대 기업들이 만든 생태계를 활용해서 특정 분야, AI 휴먼이나 AICC 같은 데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는 거네요. 그렇죠. 인프라 제공자랑 서비스 제공자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는 해석이죠. 물론 장기적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럼 앞으로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마음 AI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될까요? 역시 그 AI 휴먼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AI 서비스 구축,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핵심이겠죠. 특히 한컴과의 협력이 그냥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계약이나 매출로 이어지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 성과가 나와야죠. 혹시 시장에서는 이제 AI 테마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정점 아니냐,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분석 자료는 전혀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AI 산업 자체는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초입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 산업 자체는 아직 시작 단계다. 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진짜 우려는 AI 시장의 정점에 대한 게 아니라 마음 AI라는 이 개변 기업의 실행 리스크, 엑스큐션 리스크에 대한 거라고 봐야 해요. 실행 리스크요? 네, 즉 시장의 높은 기대치, 그 밸류에이션하고 회사가 안고 있는 재무적 위험, 높은 부채나 계속되는 적자 같은 거요. 그 사이의 간극을 회사가 실제 사업 성과와 성장으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아, 결국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겁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그게 바로 실행력이니까요. 자, 오늘 마음 AI에 대한 여러 분석들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마음 AI는 AI 휴먼하고 마음 오케스트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AI 응용 서비스 시장에서 꽤 야심찬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한글과 컴퓨터와의 파트너십은 기술력을 검증받고 또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높여놓은 상태고요. 하지만 동시에 아까 봤던 높은 부채 비율이나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재무 상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결국 마음 AI에 대한 평가는 AI라는 거대한 미래 잠재력과 현재의 좀 냉정한 재무 현실, 그리고 이 간극을 메워야 하는 회사의 실행 능력,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 과정이 될 것 같아요. 높은 기대만큼이나 앞으로 증명해야 할 것도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마음 AI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 AI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위에서 AI 휴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잖아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으로서 마음 AI가 가진 고유한 문화적, 언어적 강점을 잘 살려서 특히 한국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차별화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는 그 무엇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